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스간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5월 27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기 그 한양대에서 저희 회사 에서 저희 항상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거기 가야 돼가지고 요거 이제 편집해둔 분들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은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고 오늘 못다한 거는 또 내일 나머지 부분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물론 이제 이게 내용이 짧은 건 아닌데 몇 개만 좀 추려가지고 오늘은 좀 올려드리고 내일 못한 거는 또 덧붙여가지고 내일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이렇게 몇 개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도 말씀드리고 한국은행에서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꼭 증권사 보고서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자료라서 한번 좀 제가 주말에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한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일단 이제 그 멀티플 디스카운트라고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것 같긴 하지만 요새 뭐 SNS라든가 유튜브 쇼핑이 잘 되잖아요. 또 거기에 요즘에 이제 인플루언스 마케팅이 잘 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거기 관련된 기업으로는 SOP 옛날에 아프리카 TV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천연고무 가격이 좋으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무하면 이제 금호석유겠죠. 관련된 이슈 또 하나솔루션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몇 분이 아마 탐방을 갔다 왔나 봐요. 공장을 미국에. 그래서 좋은 자료가 있고 덕산네오록스 어쨌든 우리가 하반기를 보면 좀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고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몇몇 또 뉴스도 한번 제가 정리한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요런 좀 내용들 위주로 하고 또 오늘 못 해드린 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에너지 트랜지션 하나증권에서 나온 거 매일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정리는 다 했어요. 다 했고 내일은 그 다 소개를 남은 부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단 급등했고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고 미국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기대 인플레가 예비치보다 완화되게 나온 게 일단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 기술주들이 비교적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이니까 4월보단 높았지만 5월 예비치가 그러니까 예비치를 먼저 발표하거든요. 그게 3.5인데 일단 수정된 거죠. 3.3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물가 우려 좀 해소되나? 사실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가예요. 1년 후에. 그걸 나타낸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긍정적으로 해석된 건 질문을 했는데 노동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고용이 꺾이면 일단 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도 완화돼야 된다. 그리고 고용지표의 둔화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높고 6월이나 7월은 좀 이제 그 7월은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 증시는 뭔가 나쁜 뉴스가 나와야 좋은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오히려 안 좋게 나와야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반도체는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또 급등했고 마이크론, 뭐 AMD, 또 테슬라도 오랜만에 반격에 성공했고 신재생 에너지가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지난주부터 퍼스트 솔라, 뭐 플러그 파워, 수소 연료 전지 뭐 할 것 없이 또 미국의 그 이 신발 제조사 데커스도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런 랠리에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좀 소외받고 있다. 예, 왜냐하면 실적이 기대보단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반도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뜨겁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랠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번 그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 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좀 요 주요 이슈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요약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ST팜이 그 상근감사에서 감사위원 오늘 주가가 아까 보니까 급나가던데 전환사채 물량 상장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이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뭐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예, 물량 부담 때문에 빠지는 건 펀더멘탈과 뭐 무관한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ST팜이 상근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 선임하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안을 공시했는데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이제 거래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규로 미국 기업들이 그럼 그 대체제로 우리 한국에서 이제 ST팜 같은 CDMO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 준비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상근감사 체제에서 이런 이제 변화를 이제 감사를 선임을 하고 별도 감사위원회를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ESG 경영하라는 얘기죠. 그럼 감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자산이 6,758억이라 ST팜은 설치 안 해도 무관하거든요. 근데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대비해서 글로벌 영업을 좀 해야 되니까 예. 그러려면 이런 걸 맞춰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에 대비하는 것 같고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랑 이제 유일하게 그 미국과 유럽의 이런 이제 품질 관리 인증을 받은 업체니까 이런 인증을 받아야 미국 회사로부터 그 수주를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대비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주말에 또 읽었던 기사 중에 좀 눈에 들어왔던 건 저는 항상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요약을 좀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약하고 제가 강연회도 많다 보니까 강연회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게 좀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당뇨 없는 건강한 여대생이 혈당 측정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제목이 흥미로워가지고 아니 혈당 측정기 우리 공부 많이 봤잖아요. 아이센스 때문에. 근데 아니 당뇨에 쓰이는 걸 보통 차는데 응?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명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 동그랗잖아요. 그거 이제 팔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측정하는데 이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착용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정말 빵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 수치가 확 오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탄수화물 먹어도 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식후 혈당을 본인이 이제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체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식단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로. 그래서 그런 이제 앱을 사용하고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제 아이센스나 미국의 덱스컨과 제휴를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또 하잖아요. 그 파스타라는 서비스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누구는 흰쌀밥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데 누구는 토마토 등 채소만 먹어도 혈당이 급등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뇨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비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체중 조절 이런 목적으로
이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요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슈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오늘 물론 이슈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일 또 오늘 못 해드린 건 내일 또 해드리고 이제 또 주말에 이 기사 나왔죠. 엘셈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이거 혹시 예전에 한번 옛날에 작년에 아마 보고서로 그 쓰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 중고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이게 굉장히 높은 고도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가 이제 밑에 저고도, 중고도, 이제 아주 높은 고도 요걸 다 타겟팅을 하거든요. 사드는 맨 위쪽을 담당하는데 그 중간이 좀 비어 있어요. 그걸 이제 엘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드가 40에서 150km 이 고도가 요건 4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촘촘히 이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근데 요걸 만든 회사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만들었고 군에서 이제 만든 부분이죠. 근데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를 담당했고 LIG 넥스원이 유도 장치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걸 개발해서 이번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군에 실전 배치를 할 거고 향후에 중동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중동은 미사일이 중요하거든요. 국경 지대를 넘어서 막 미사일들 쏘니까 이번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이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천궁도 그렇고 중동에 수출을 꽤 했죠. 그래서 요것도 수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천궁이고 아니 그 엘셈 요게 보시면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게 천궁이고요. 엘셈이 요겁니다. 요게 사드.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 요거예요. 요거. 북한이 미사일 쏘잖아요. 저궤도에선 천궁이 맞추고 패트리어트가 그 다음 그리고 여기에 엘셈이 담당하는 거예요. 요 구간.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와서 요 정도 오면 얘가 맞추는 거죠. 너무 높은 거 있죠. 요거는 사드가.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킬체인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주요 이슈 먼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주요 뭐 어쨌든 보고서들 한번 이거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고요. 한국은행 반도체 경기상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자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붐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하기 좀 시작을 했고요. 국내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중에 이제 생산 물량이 증가했고 하반기부터 금액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2010년대 이후로 이게 살펴보면 반도체 사이클의 특징이 있대요. 특징 중에 하나가 상승기는 2년 정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폭은 수급 따라 다르다. 2013년도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2016년엔 그때 기억나시죠? 아마존이나 구글 중심의 클라우드, 유튜브. 2020년은 우리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PC 쪽 수요가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도 늘고 수요도 늘면서 빅 사이클이 한번 왔는데 그러나 수요가 꺾이면서 공급 과잉으로 이게 매년 이게 2년에 한 번씩 반복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이번 사이클은 어쨌든 그 AI가 촉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생산 수출 다 늘고 있고 디램 가격 오르죠. 예. 반도체 이게 경기 국면 1국면 요게 아까 2013년 클라우드 코로나 이번이 AI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과연 그때 코로나 때를 넘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7개 분기 8개 분기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작년 2분기부터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년 2, 4분기부터 이제 올랐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요거대로면 8분기 정도면 내년이죠. 내년 2분기 정도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고점은 아닌 거죠. 사이클 상으로. 그래서 AI 쪽은 여전히 견조한데 근데 이번 사이클이 오래 가려면 AI 말고 전통 반도체가 돌아서야 되거든요. AI 좋은 거에 다 아니까.
그래서 일반 서버는 지금 기존 설비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도 보면 AI 막 이쪽은 좋은데 이거 일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겠느냐 이런 좀 회의감도 있는데 근데 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 설비가 노후화됐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를 이게 노후화된 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기존 설비 같은 거 노후화되면 서버 내용 연수라고 있어요. 보통 3년인가 4년인데 이걸 5년인가 6년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체 시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일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모바일이나 PC도 하반기에 AI 적용된 PC나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것도 교체 수요가 늘겠죠. 어차피 PC는 내년에 또 윈도우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은 늘기가 좀 쉽지 않죠. HBM이 지금 공급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공급을 크게 늘리기는 아직은 쉽지가 않고. 예.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2016년 사이클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I에서 이제 여타 수요로 확산만 되면 하반기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는 모르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수출이 호조 나타내니까 경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봤을 때는 일단 수출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게 이제 모바일 서버 PC 이런 수요들인데 이렇게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빨간색이 23년도예요. 지금 요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2016년 요 메뉴에 있는 파란색 있죠. 요거랑 비슷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 고점을 넘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로 인해서 일단 그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좋은데 이제 확인할 거는 어쨌든 AI를 뺀 수요가 정말 우리 예상만큼 좋아지느냐 요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이제 해외 주식 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괜찮아서 요즘에 에너지 전환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계속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증권의 보고서도 그렇고 내일 이제 나머지 다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제목도 에너지 트랜지션.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 게 동의를 하는 게 결국 지금 에너지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화석 연료를 친환경으로 탄소 배출 줄여야 돼요. 우리 에너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재생도 해야 되지만 화석 연료를 쓰면서 아예 탄소 배출 줄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 포집 같은 거. 수소를 만들 때도 물을 전기에 분해해서 만들면 너무 에너지도 많이 드니까 그러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수소는 나오는데 그럼 그 탄소를 포집하는 거. 이 방향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하는 게 LNG예요. LNG가 그 이제 중간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미국의 AI나 데이터 센터 가동을 엄청 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데 그거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력기기 수요는 늘고 전선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전력망을 안 깔아도 되는 게 연료전지예요. 수소 연료전지. 그래서 미국의 블룸 에너지, 한국엔 두산 퓨어셀 또 있고 또 SK도 사실 관련 기업이거든요. SK가 그 뭐죠? 그 예전에 뭐 플러그 파워라든가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 이런 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죠. 한국의 가장 대표 기업은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기업들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사이클은 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뭐 더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전력망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연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건물에 그냥 붙여가면 돼요. 태양광도 일단은 이제
공간을 아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가 또 데이터 센터랑 맞물려 가지고 요새 급등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큰 축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AI가 갑자기 이런 걸 또 수요를 촉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구글이 챗 GPT 검색할 때 구글 검색의 10배거든요. 전력이.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구글 검색을 다 챗 GPT로 바꾼다고 가정하잖아요. 검색을 할 때. 그러면 전체 전력 사용량의 2%가 붙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AI가 전력을 많이 먹긴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력 수요 늘 수밖에 없고, 예, 글로벌 전력 수요에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나 AI가 한 전망 기관들은 10%까지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26년 1050 요걸로 이제 그 증가할 때 필요한 발전원별 생산 능력을 추정해봤더니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인데 누적 설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누적 설치량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가장 비중이 늘어날 건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가 15기가와트인데 9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 거죠. 그만큼 수소가 많이 안 깔려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들의 투자가 집중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큰데 이걸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다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 전망치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소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현재 화두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이 안 깔려 있어요. 발전소가 1300기가와트거든요. 발전소가. 근데 전력망을 연결해야 되는 게 2600기가와트. 2600기가와트의 발전소가 전력망 연결을 대기 중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2배가 지금 설치한 발전소 규모보다 설치가 끝나고 이걸 뭐 전력망을 연결해야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2배예요. 지금 연결이 안 된 게. 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뭐죠? LNG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수소와 태양광이 그걸 대체할 수 있다. 수소는 그리드망 연결 안 하고 연료전지로 바로 할 수가 있고 태양광은 이제 주변에다 설치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 반응 이용해서 수소를 이제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여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거기서 분리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천연가스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천연가스를 어쨌든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제일 낫죠. 물을 전기 분해하면 그 전기 그것마저도 전기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그 파워하고 아까 말씀드린 블룸 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그 파워에 의미 있는 예전에 발주를 냈고 블룸 에너지는 아마존 최근에 인텔에게 수주받았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은 연료전지 쓰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연료전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연료전지로 좀 많이 하겠다 운영을 이런 내용이고 중국의 태양광 산업 지금 구조 조정 중인데 태양광 주가가 좀 최근에 오르는 건 중국이 좀 이제는 감산하지 않겠냐. 너무 공급 강이 심하니까.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근데 근접한 곳에 발전소를 또 구축하면 된대요. 그래서 좀 전력망 부족에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태양광 구조조정, 또 미국이 중국 태양광 관세 부과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포스트 솔라가 요새 주가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보고서 보면서 느낀 거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 드디어 지난 몇 년 전에도 이게 한참 부각됐다 다 폭삭해 버렸잖아요. 무슨 수소냐 지금 이래가지고. 근데 다시 데이터 센터 AI 만나서 다시 지금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드망을 연결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전력망을. 지금 전력망 연결이 안 된 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전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선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뽑아내니까 거기에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걸 포집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걸 지금 미국 회사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니드 같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태양광도 저는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유니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하시면 이건 좀 늦은 상태고 나중에 좀 기회를 또 보시면 좋겠고 태양광은 안 좋았다 이제 조금씩 좋아진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 통한 이 전력 수요가 수소와 태양광에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과 맞물려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소재 가격이 미래에셋의 김철주 연구원님이 쓰신 거에 의하면 좀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오른 거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좀 살아난다고 합니다. 분리막 최근에 5.7% 정도 올랐고요. 예. 동박 처리 수수료도 올라가고 참고로 오늘 뭐 SKC가 동박주인데 급등했죠. 근데 그 이유는 동박으로 간 건 아니고요. 그 SKC가 유리기판하죠. 근데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그래서 반도체로 갔다. 보조금 이슈로 보시면 되겠고 니켈 급등에 니켈 가격 좀 오르고 있고요. 전구체 가격도 오르고 망가. 주요 이런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가격이 중국에서 어쨌든 바닥을 치고 돌리고 있다는 건 좀 희소식이죠. 그나마.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업황 바닥을 조금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지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의 강서구 고주경 연구원님이 이제 이것도 의미 있는 보고서 맞아요. 현재 플랫폼 기업들에게 필요한 거는 매출 성장을 일으킬 뭔가 신사업과 트래픽.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국내는 좀 포화 상태다 보니까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에서 성과 내기 만만치 않죠. 예. 그래서 이제 하려는 게 AI 뭐 이런 쪽을 하려고 하는 건데 AI도 만만치가 않죠. 예.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AI 서비스 통해서 돈 버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투자만 하죠. AI 투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건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걸 못 기다리죠. 당장을 하길 원하는데 미국의 메타도 아직 시간이 걸리고. 예. 근데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AI 플랫폼 뭐 이런 것들 AI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새 또 유행하는 게 숏폼이죠. 아주 짧은 동영상. 그래서 제 영상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길어요. 지금 트렌드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방송하는 게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재미를 드리고 예, 뭐 인기를 끌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쇼폼이나 뭐 광고 목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이제 방송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해드리는 건 트렌드 분석해드리고 정보 전달해드리고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쉽게 그러면 쇼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콘텐츠 자체는 그래서 안 맞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부하실 분들만 제 영상을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건데 지금 근데 스타일은 어쨌든 이런 방송보다는 쇼폼을 좋아해요. 예, 짧은 거 광고도 짧고 1분 안에 끝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 앱 탑5 중에 유튜브가 단연 1위입니다. 1021억 분을 받고 한국 사람이 본 시청 시간을 다 합친 거예요. 카카오가 2등이고 인스타그램. 근데 당연히 유튜브가 영상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네이버, 틱톡 이런 순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네이버를 이긴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있어요. 그게 쇼폼 콘텐츠거든요. 1분짜리 동영상이죠. 여기에 사람들은 한 번 보면 그러니까 저거 보면 무서운 게요. 한 번 보면요 끝도 없이 봐야 돼요. 빠져듭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MZ세대들은 요걸 이용해서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거기 나오는 인플루언서가 뭔가 광고를 하면 신뢰를 하고 또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쇼폼 플랫폼이
대세가 된 거죠. 광고도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일반 마케팅 광고가 쉽지 않은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광고 예산도 줄이고는 있는데 광고를 이제 줄 때도 높은 전환율을 보일 수 있는 광고에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 광고가 안 돼요. 지상파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이 몇 개 없을 때는 지상파 방송 보면서 하루를 이제 마감하잖아요. 뭐 뉴스도 그렇고 옛날에. 그럴 때는 지상파 광고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죠, 사람들이죠.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고 전환율이 높은 거. 그게 인스타그램과 틱톡, 뭐 유튜브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계속 지금 트렌드가 뭔지 캐치해내야 돼요. 광고에서도 이런 거. 인터넷 쇼핑에서도 유튜브 쇼핑, 뭐 인스타 쇼핑 이런 걸로 가는구나. 인플루언서가 중요해지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도 그쪽이 잘 되죠. 인디 브랜드 다 연결돼 있죠. 인플루언서가 인디 브랜드 사용하고 홍보를 해요. 사람들이 따라 삽니다. 예. 그런 시대죠. 그래서 표준화된 제품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옛날과 다르게. 예. 어떤 표준화된 어떤 상품이 나와서 대박을 치고 그런 건 없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개성 있는 제품. 네.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개 있는. 그래서 다이소가 잘 되는 거잖아요. 다이소, 뭐 올리브영. 이 트렌드가 이제 그런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변화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모바일 쇼핑도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 증가했고, 뷰티 브랜드 스킨천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틱톡샵 활용한 다음에 거래액이 8배. 구글이 작년에 카페24 지분 투자 유튜브 쇼핑 때문에 한 거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나영석 PD가 있는 그 뭐죠? 15야? 채널 15야. 거기에 아마 그것도 아마 카페24랑 뭐 제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유튜브에서 쇼핑을 할 때 이제 카페24랑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팬덤이 있는 거죠. 이게 팬덤 문화죠, 어떻게 보면. 네. 쇼폼의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유튜브와 인스타 등은 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이제 광고와 전자선거를 통해서 수익을 일으킬 일만 남았다. 네.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이런 이제 매력적인 콘텐츠 확보에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유저층이 좀 이탈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반전시키려면 뭔가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예. 해당 트렌드는 어쨌든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주요 수익원인 광고, 전자선거래, 웹툰에서 모두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서구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예. 일단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확인을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숲 아프리카 TV죠. 여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고, 여기가 원래 팬덤 문화죠. 후원 문화. 예. 옛날 아프리카 TV 시절에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게임 위주로 방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e스포츠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숲에게는 좋은 또 환경이 제공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플랫폼을 통한 영상 시청,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예, 연평균 20.6%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트렌드 맞아요. 네, 트렌드 맞는데 여기서 누가 어쨌든 경쟁력을 발휘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갈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거론되는 업체는 이제 숲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카페24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고무가 가격이 뜨겁대요. 윤재성 연구원님이.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한번 쓰셨던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자료에 넣으셨던데, EUDR이라고 이거 한 몇 달 전에도 한번 자료 쓰셨죠. 그래서 이 코코아, 커피, 대두, 팜유, 목재, 고무, 가축,
그리고 가구 타이어, 요거를 유럽으로 수입하는 모든 회사가 이걸 수입을 할 때 산림벌채를 안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고무가 이제 나무잖아요. 그거 산림벌채 안 해서 만든 거다. 증명을 안 하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12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돼요. 내년부터는 벌금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안 지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 목재 수출하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예. 매출이 유럽 매출의 최소 4% 정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이 줄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고무한테는 좋은 거고, 고무값을 이제 공급을 줄이니까. 또 미쉐린 데이터 기준으로 타이어 수요도 늘고 있고요. 중국 승용차용 타이어 가동률이 지금 그 유럽 미국형 판매호주로 80%를 넘었는데 이게 10년 내 최대치래요. 그만큼 업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업은 안 나와 있지만 뭐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고무하면 누구예요? 금호석유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미국 태양광 공장 투어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서 썼는데, 일단 전유진 연구원님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요새 뜨겁죠. 그렇게 많이 빠지더니 그냥 23,000원 갔다가 좀 수직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참 주식 주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하나솔루션 이제 공장을 미국 공장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제가 설명해드리면, 제가 읽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달튼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5.1기가와트 모듈을 생산하고요. 네, 카테스빌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신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수직 계열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하나솔루션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미국 태양광 업계 최초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거기서 이제 셀 만들고 모듈까지 만들어서 태양전지 패널을 만들거든요.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인곳부터. 네. 폴리실리콘도 왜 가능하냐면 미국에 공장 하나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리시라고. 노르웨이 회사인데 요 회사가 폴리실리콘 만들거든요. 그것까지 인수했으니까 한마디로 다 갖춰지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최초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근데 인상적인 거는 모든 공정이 다 자동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겠죠. 그럼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진천 공장에서 셀을 수입해서 태양 전지 모듈을 만드는데, 이제 그 과정을 없애고 미국에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또 셀도 수입은 하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운송비가 줄겠죠. 그리고 폴리실리콘 기업 알리시, 요거 공장으로부터 그 이제 폴리실리콘을 공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풀가동,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이유가, 미국에서 이런 태양광 이 원소재부터 밸류체인 구축을 하면 보조금을 줘요. 이것도 이제 좋은 거죠. 그냥 수직 계열화 이후로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줘요. 네,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등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내년부터 아마 이런 상업 생산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 또 차세대 텐덤이라고 셀을 준비하고 있는데, 태양광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대세는 PERC 방식이에요. 그 태양광 패널 뒷면에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사막을 입혀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이 빛을 쏘면 얘가 반사막에서 빛을 한번 더 쏴줘요. 그러면 태양광 효율이 더 올라가겠죠. 빛을 2번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효율이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예, 요거를 중국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탑콘 생산 방식도 있고, 실리콘과 금속 사이에 얇은 산화물을 넣어서 발전 효율을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4월에 일부 라인을 개조해서 한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달튼 공장 7개 라인 중에 1개는 이렇게 요걸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공정을 이용하니까 뭐 추가 투자비 부담은 없고요. 크진 않고, 텐뎀 셀 기술은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있어요. 투명하고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얇고, 저기 그 자동차 지붕에도 붙일 수도 있어요. 그거랑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랑 합쳐버린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서로 다른 파장대가 다르거든요. 둘 다 흡수해요. 그럼 발전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빛을 같이 흡수해 가지고 효율을 올린 겁니다.
태양빛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요거는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스토리를 보니까 옛날에 PERC 셀도 하나솔루션이 독일에 Q셀을 인수한 다음에 기술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만드는 장비를 수주했던 스위스 기업이 요 이제 생산 장비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입수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경쟁사로 유출됐나 봐요. 요 PERC 셀 만드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 회사들이 저거 만들어서 공급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예, 이런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예.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켜버린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런 장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모멘텀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 유출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태양광 폴리실리콘부터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인수한 알리시로 받아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까지 이걸 하고 이 기술도 이제 유출 안 되게 장비까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요게 페로브스카이트고요. 밑에 실리콘 요 두 개를 섞어요. 그럼 다른 파장의 빛을 올려서 이제 받을 수 있어서 효율이 3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밸류도 낮고 다만 이제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 뭐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최악은 좀 지나간 그런 모습이고 내년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이런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그 점은 조금 경계하시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김종배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61,000원 유지했는데 갤럭시 A 시리즈 판매가 있었고 또 이번에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가니까 2분기부터 반영되는데 그 물량이 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가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재료가 더 들어가서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엔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이 부진했지만 그 요인들은 이제 해소가 됐고 OLED는 이제 적용처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OLED 발광층 외에도 비발광 소재 이게 이제 블랙 PDL이라고 있어요. 이제 저전력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디스플레이 할 때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게 이 블랙 PDL이라는 기술이 지금 이제 그 너무 이게 원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대중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블랙 PDL이 앞으로 좀 관심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앞으로 폴더블 시장도 더 커질 거고 애플에서도 만약에 블랙 PDL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 블랙 PDL 소재가 실제로 애플 쪽으로도 탑재가 될지 그러면 굉장히 또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애플 또 OLED 확대 이런 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KB증권의 김일학 연구원님은 이제 의료 서비스 지금 미국의 고용이 좋은 거 아시죠? 근데 그 이유가 교육 의료 서비스하고 정부 이 고용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31.3인데 최근 3개월 동안은 미국에서 증가한 일자리 중에 이 두 산업이 만든 게 절반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의료,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있죠. 예.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있고 그다음 실버타운 입주보다는 이제 연령층이 좀 높은 사람들이 집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재택에서 집에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기 은퇴하면서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그게 지금 이게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 일자리래요. 엄청나게 늘었죠. 네. 요양원은 크게 못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일로 간 거예요. 집 쪽으로. 그 재택 건강 관리 요게 트렌드가 2017년 19년 추세가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요.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내년 1월 되면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고용이 불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이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의료 서비스,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게 내년 1월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둔화되겠죠. 어느 시점에선.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막 망가지거나 급격하게 막 훼손되거나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는 거의 다 이제 다 봤고요. 그 내부자 매수에서는 5월 24일은 없었어요. 5월 24일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고 전자공시도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이번에는 그 공시를 좀 보여드릴 만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요게 그 미래에셋의 유명관 연구원님이 이제 매주 써주시죠. 그래서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관 연구원님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써주시는데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올라갔고요. 한 달 전보다 24년도 전체는 0.9% 정도 상향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큰 변화 없었고요. 실적이 상향 조정된 건 이녹스 첨단 소재, HD 현대, LG 노텍, BH, 삼성전기,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이 됐고 5월 21일 날 상향 전환이 좀 됐던 5월 21일 날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건 삼성생명, 삼성화재, LS 이런 기업들이 상향 전환이 됐고 상향 가속화된 건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한번 이제 상향이 된 데이터들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증시는 아침에 되게 부진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반등했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갑자기 사버렸죠. 이때 이제 오후에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급락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오후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고요. 오늘 좀 아쉬운 건 외국인이 팔았고 미국에 비해서 아직은 한국은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오늘 30포인트 이상 막판에 급반등해서 다행이고 확실히 이제 지수가 오르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오늘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뜨거운 거는 이제 중국과 한국이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FTA 2단계 요게 뭐냐면 이제 그 기존의 1단계 같은 경우는 상품 2단계는 문화, 서비스. 여기 이제 컨텐츠 뭐 엔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교류 이제 확대하자, 규제 완화하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실무 협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뭐 사드 이후로 또 아니면 한한령 이런 것들이 좀 또 풀리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고 원전주는 뭐 뜨거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스마트 원전 요거 뉴스케일에 뭐 주 기기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또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고 또 원전주는 7월에 체코 원전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오늘은 대장이 됐고 ESS 저장 장치 오늘 뜨거웠고요. 신성 ST, 한전산업 이런 기업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튬도 오늘 일부 기업들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에코프로도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유리기판은 오늘 SKC가 아까 설명드렸죠. 미국 보조금 받을 거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 2차 전지도 정말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주랑 2차 전지가 가면 어쨌든 주가는 지수는 올라요. 오늘 이제 건설기계 쪽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좋았고 자동차 쪽도 오늘 HL만도가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중국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HL만도 수급도 좋아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MLCC 쪽도 오늘 좋았고요. 오늘 근데 MLCC라기보다는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니까 MLCC가 같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좋았고 뭐 여기에 이제 원자력이나 풍력이 좀 겹친 것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CS 윈드, CS 베어링 또 태용도
충격 좀 딛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요즘에 좋고요. 오늘은 하나솔루션, 태양광이죠. 대한유화, 금호석유, 순수 석유화학까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낸드 쪽 오늘 괜찮았어요. 삼성전자가 아침에 급락하고 있었죠. 근데 아니 HBM 공급 실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젠슨항이 뭐 삼성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샘플 테스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패가 아닌데. 근데 설사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마저도 돌리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주가 안 되면 다 욕먹고 비난만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식시장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가 잘 되면 다 용서가 되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막 욕먹고 비난 받을 만한 지금 상황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올라서 다행이고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양광 오늘 좀 괜찮았고요. 오늘 뭐 오후는 어쨌든 좋았습니다. 건설주들도 뜨겁다기보다는 좋았고 전체 분위기 좋았고 캠트로닉스, 뭐 BI 첨단 소재, IT 대표주, 삼성 SDS만 조금 부진했고요. 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요새 또 수소가 괜찮죠. 그래서 뭐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도 SPO셀도 그쪽이에요. 그 수소 연료전지. 그래서 오늘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유주도 오늘은 이노베이션만 같네요. 유가가 좀 요즘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S오일은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뉴로모픽 반도체라든가 화학섬유 폐배터리도 오늘 좋았고, 다만 오늘 바이오 쪽은 좀 이 강세장에서 일부 기업들 급락하면서요 좀 부진했고, 그동안 좋았던 전선, 조선 이쪽은 좀 쉬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쉬어갔고, 의료 AI도 오늘은 조금 일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루닛이 좀 일부 빠졌고요. 그 외에 피팅주, 뭐 임플란트, 의류, 이런 쪽은 일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 대다수 업종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쪽에선 삼성전자가 극적인 반등하면서 지수가 급반등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 2차전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반도체 대표주랑 2차전지가 오후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위가 열릴 수가 있어요. 계속 봐야죠. 삼성전자하고 저 2차전지가 가잖아요. 지수는 위가 열립니다. 우리 한국만 못 갔는데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이게 단발성인지 이어질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에코프로 BM도 급등했고, 확실히 2차전지가 가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2차전지 아까도 보셨지만 좋은 게 아니라 최악은 지나가고 있어요. 중국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것만 해도 괜찮죠. 그리고 흡프스프가 오늘 9%나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진세미캠 일부 올랐고, 대주전자재료도 일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 2차전지랑 반도체 소부장은 거의 다 좋았습니다. 반면 일부 게임주 좀 빠졌고요. 화장품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CNC 인터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도 벌써 50분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이 늦게 올라갈 텐데 좀 양해해 주시고, 내일은 또 정상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오늘 못했던 건 내일 또 다 정리해서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